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올겨울은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지금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눈이 많이 왔었고, 눈 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 시공하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들은 보면은 눈이 지붕에 쌓여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도 그 주택의 단열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주택이 단열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집안의 온도가 바깥으로 단열이 되지 않고 지붕으로 바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눈이 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높아서 눈이 녹아내리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근데 눈이 녹지 않은 집들,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을 보면은 단열이 되게 잘 되는 집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집안 내부의 온도가 지붕 바깥으로 전달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단열이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런 집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이렇게 한번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데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아마 그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시브하우스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도 개념 정립이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는 5가지 전제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열이 아주 잘 되는 벽체, 그리고 단열이 아주 잘 되는 패시브하우스 전용 창호, 그리고 열회수 환기장치, 그리고 기밀성, 그리고 남향으로 주택을 시공해야 된다. 이 5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만 패시브하우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완전하게 밀폐된 주택에서 단열이 잘 되는 그런 패시브하우스는 남향으로 주택을 시공해 놓으면 낮 동안 집이 햇볕에 의해서 데워지고, 너무 뜨거운 공기는 밖으로 빼내주고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열회수 환기장치의 역할로 인해서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의 쾌적성까지도 전부 다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라고 얘기하고, 패시브하우스는 원래 목조주택이었고 목조주택으로 시작을 했고 1991년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되게 심플하죠. 남향으로 시공을 한다, 기밀성, 주택 시공은 꼭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도 기밀성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창호, 패시브 하우스에 시공할 수 있는 창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주택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독일 레하우의 3중 시스템 창호를 제일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열재 두께, 고단열 벽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논란거리인데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기후마다 이렇게 조금 틀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부 1지역하고 제주도의 단열재 두께가 똑같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법 규정상 단열 규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고단열 벽체 열 관리율이 조금 이제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외벽의 열 관리율이 0.15 미만이면은 패시브하우스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하우스 전문업체들은 열 관리율이 거의 0.1 미만입니다. 0.08, 0.09. 저희들이 강릉에서 시공했던 패시브하우스만 해도
0.081이었습니다. 열 관리율이. 미네랄울이 충진이 되어 있었고 벽체 두께가 350 그리고 단열재 두께가 한 320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강원도 지역이면은 강원도에서도 되게 추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강릉, 속초 이런 지역 말고 강원도 내륙 지역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벽체 두께가 그래도 내장 마감, 외장 마감 제외하고 순수 벽체 두께만 해도 300 정도는 되면은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50 정도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대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가 갖춰야 될 단열 수준을 다 갖춘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있는 이 패시브 하우스 벽체, 벽체 두께 400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날씨가 겨울에 추운 편입니다. 지금은 뭐 오늘만 해도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도 감안을 하면은 단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공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목조 패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는 이런 구조용 단열 패널 이런 걸 써서 시공을 하기도 하고 ICF라고 얘기하죠.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 그래서 그 스티로폼 블록으로 돼서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공법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이제 시공하는 펄라이트 블록 주택들도 외단열을 갖다가 조금 이제 촘촘하게 해서 열 관리율을 조금 더 올리면은 패시브 하우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연락 오신 분이 20평이 조금 넘는데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해도 되냐? 왜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데 이제 투자의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독일제 열 회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과연 그런 열 회수 환기 장치를 15평, 20평짜리 주택에 시공을 했을 때 우리 그 쉽게 하는 말로 본전 뽑겠느냐? 글쎄요.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보통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려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돼야 되고 최소한 그래도 한 30평 이상은 돼 줘야지 그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을 때로 그 가치를 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주택에는 사실은 열 회수 환기 장치는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달에 지금 건축 자재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서 목조 주택이나 다른 뭐 어떤 주택이라도 시공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미루시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건 가급적이면은 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제가 그 건축 박람회를 갔다가 그 유명한 그 건축 관련 법인의 대표분을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왜 패시브 하우스로 짓느냐. 목조 주택 좋은 걸 놔두고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는 결국에는 단열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패시브 하우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외단열, 내단열을 두껍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간도 손실이 많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요일이고요. 주말에는 체감 온도가 20도가 또 넘어가는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